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조 가공부터 보겠습니다. 전조 가공. 전조 가공과 비슷한 소송 가공을 아병 가공이다라고 보죠. 아병 가공. 즉 그 아병 가공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소송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조 가공은 아병 가공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회전하고 있는 롤러 사이의 소재를 통과시켜서 두께를 감소시키고 폭을 증가시키는 가공이 이제 아병 가공입니다. 그런 가공을 이제 판재 아병 가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조 가공도 그와 비슷하게 회전하고 있는 두 개의 그 회전체 사이에 소재를 넣어놓고 그 회전하고 있는 그 두 개 회전체 표면에 제품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회전체 표면에 새겨진 제품의 형상을 소재 그대로 각인을 시키는 방법의 가공을 전조 가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게 되면 공구나 소재 또는 이 양쪽을 회전시키거나 즉 공구나 소재 다 회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회전을 시키거나 왕복시킴으로써 공구의 형상을 소재에 복사시키는 방법이 전조 가공이다. 그래서 두 개 회전체 사이 회전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왕복 운동시키는 그런 전조 가공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회전 운동시키는 그 두 물체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 형상을 소재에 각인시키는 가공이다. 이때 큰 힘이 요구가 되겠죠. 큰 힘을 바탕으로 한 아변의 원리와 유사한 가공 방법의 소송 가공, 전자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전조 가공의 제품의 예로는 나사, 기어, 볼, 간제 전조 등이 있습니다. 기어는 소형 기어죠. 대형 기어가 아니라 이제 소형 기어 가공을 이제 전조 가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나사 전조와 기어 전조 두 가지 경우를 좀 정리를 해놨고 그림 3-6에 보면 이제 볼 전조 가공 그림을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 사이에 소재를 집어넣고 롤러 표면에는 이제 그 세 개의 울퉁불퉁한 돌출부가 있죠. 돌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그 상부 롤러에 의해서 구 형상의 볼을 절단해내는 가공 형태의 볼 전조 가공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갖고 전조 가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 전조 가공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뭐 전조 가공 웬만한 공작 기계에 이 전조 가공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공작 기계 교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전조 가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 전문 서적들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제가 어쨌든 대형 서점이라든가 해서 뭐 전조 가공 전문 서적을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일반 공작 기계 교재에서 봤을 때 이 전조 가공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작 기계 제작법 교재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뭐 요 정도 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전조 가공이 뭐냐? 소송 가공의 한 분류다. 또 전조 가공의 그런 전조 가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떤 가공의 제품들이 생산이 될 수 있느냐. 뭐 대표적인 게 나사, 기어, 볼 등이 있고 그다음 간제 전조. 간제는 그 파이프죠, 파이프. 소형 파이프 이런 얘기예요. 간제라고 하는 표현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조 가공으로서 이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네. 널링 가공이라고 하는 게 널링 가공. 이 널링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은 이 전조 가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반에서도 가공이 가능하죠. 널린 가공. 그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을 널린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렌치라든가 이런 그 도구가 있죠. 렌치와 같은 이런 도구라든가 그 손잡이 부분에 보면은 울퉁불퉁 땀이 차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서 요철들이 나 있는 이런 이제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을 이제 가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전조 가공이나 선반에서 가공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해서 전조 가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 이제 제간 가공, 파이프 가공. 대부분 이제 파이프는 용접관이 많죠. 용접관이 많습니다. 용접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주조로도 이제 파이프를 만들 수도 있고, 대형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주조 가공으로 가공이 가능하죠. 주조 가공 방법으로. 용접관은 판을 밴딩을 시켜서 이제 굽혀요. 원형 단면 형태로 말죠. 말아가지고 이음 부분에 이제 용접으로 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용접관이다라고 하면 용접관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고 시임리스 파이프라고 해서요. 이음매 없는 파이프, 시임리스 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천공법과 큐핑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임리스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 방법이 만네스만 아변 천공법, 즉 만네스만 천공법입니다. 시임리스 파이프, 이음이 없는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 천공법이다라고 하는 건 소재를 선택을 했으면 그냥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천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뚫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만네스만 천공법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음이 없는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 만네스만 천공법.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재료에 회전 압축력을 주면 재료의 중앙에서부터 자연적으로 공극이 발생하면서 파이프가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만네스만 아변 천공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압출법, 에르하르트 천공법, 스티펠 천공법 등이 있습니다. 천공법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거는 만네스만 천공법이고요. 압출법, 에르하르트법, 스티펠법 등이 있다. 그 외에 이제 큐핑 방법, 오므리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큐핑법이 있습니다. 종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뭐 원리까지는 아직 뭐 시험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아주 자주 나왔어요. 이음매 없는 파이프 재간 방법이 뭐냐? 천공법 또는 만네스만 천공법. 이렇게. 그다음 8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 가공 보겠습니다. 판금 가공이라고도 표현하고 프레스 가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판금 가공이 프레스 가공의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레스 가공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서 세 가지. 전단 가공과 성형 가공, 압축 가공 세 가지의 프레스 가공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전단 가공의 종류, 성형 가공의 종류, 압축 가공의 종류 등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단 가공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단 가공. 전단 가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눌러서 가공하는 가공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이가 있으면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올려놓습니다.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눌러서 전단이 되도록 이렇게. 전단이 되면
다이 밖으로 이런 물체가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요. 다이 위에는 구멍이 뚫린 이제 판이 남습니다. 판이 남아. 요걸 버리고 요게 제품이면 요건 펀칭, 구멍 뚫기 작업이죠. 펀칭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 다이 위에 있는 요것을 버리고 요게 제품이면 그건 이제 블랭킹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단 가공의 기본적인 가공이 이렇게 블랭킹, 펀칭, 펀칭 가공이 있죠. 이렇게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눌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단 가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전단 가공을 하는 기계 종류로는 뭐 스퀘어 전단기, 곡선 전단기, 갱 슬로터, 갱 슬로터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단기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로서 스퀘어 전단기, 곡선 전단기, 갱 슬리터 또는 갱 슬로터 또는 갱 슬로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고 종류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전단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만들어야죠. 도면. 즉 전개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전개도를 만들 때는 실제 길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판금 작업 시 이용되는 도면으로 각 부분은 실제 길이로 표시한다. 전개도. 이제 판금 작업을 할 때 작업 순서로는요. 먼저 재료를 선정을 합니다. 재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개도를 작성하죠. 이때 전개도를 작성할 때는 실제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다. 전개도를 작성하고 이제 판을 준비하죠. 판뜨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작업. 그리고 전개도로 이제 전개도가 있으니까 전개도 모양으로 판을 떠서 전개도 모양 도면대로 절단을 하고 자르고 또 굽히기 작업. 그다음 접합.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판금 작업 시 작업 순서 재료를 선정을 해주고 전개도를 작성을 해서 판을 준비합니다. 판을 떠서 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르거나 굽히거나 하는 방법으로 전개도대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접합을 시켜야죠. 그리고 완성을 한 다음에는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요. 예? 이런 이제 판금 가공 전단 기계에서 전단 기계 종류라든가 전개도와 같은 표현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단 가공의 종류를 봐두셔야죠. 블랭킹, 구멍 뚫기, 펀칭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를 눌러서 다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제품이고, 다이 위에 남은 게 버려지는 찌꺼기가 되면은 블랭킹 작업. 다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버려지는 게 되고, 다이 위에 남은 게 제품이 돼버리면 그건
구멍 뚫기 작업.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블랭킹은 판재에서 펀치로서 소유의 형상을 뽑는 작업이다. 예? 그리고 구멍 뚫기는 판재에서 구멍을 만들거나 원형편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구멍 뚫기 작업. 다음 전단 작업, 시어링. 판재를 잘라내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전단, 시어링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시어링 작업.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 그러면 그거 뭐야? 그게 전단 작업이죠. 전단 작업이야. 그게. 예. 예. 트리밍. 트리밍은 판재를 드로잉 가공 후 빠져나와 있는 부분을 둥글게 자르는 작업. 이렇게 판재로 드로잉 작업 후. 이렇게 이제 그 다이 위에다가요. 드로잉 작업은 성형 가공의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렇게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올려놓고요. 펀치를 눌러서 전단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가공도 뭐 드로잉 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로잉 가공. 드로잉 가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드로잉 가공을 한 경우에, 보면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이렇게 이제 그 각진 부분을 둥글게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이렇게 줄 수 있죠. 라운딩을. 모서리 부분을. 이 안쪽은 뭐 어렵고, 안쪽도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그라인더 같은 경우로 이제 이렇게 해서 라운딩을 줄 수 있죠. 라운딩을 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자르는 작업, 트리밍 작업, 판재를 드로잉 가공 후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둥글게 자르는 작업.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드로잉 가공 후에 둥글게 잘라내는 작업.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트리밍 작업 해주면. 이렇게. 다음 5번째 보면 세이빙 작업이 있죠. 세이빙 작업. 펀칭을 한 다음에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기라는 작업. 이런 경우도 펀칭 작업을 했단 말이죠. 펀칭 작업을 했어. 블랭킹 작업,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분이 전단되면서 거칠죠. 거칠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단되면서 거칠다고. 이런 부분을 매끈하게 쫙 갈아내는 이런 작업. 이런 작업이 이제 세이빙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이빙 작업. 다음 브로칭 작업. 브로칭 작업은 브로치 공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멍 뚫기 작업을 브로칭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로칭 머신이라는 공작기기가 따로 있어요. 또 브로칭 머신이라는 공작기계, 아마 기기 공자편 쪽에서 정리하다 보면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브로칭 머신에서 브로치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해서 뭐 홈도 파고 다양한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각형 구멍 가공이 가능한 가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브로칭 머신, 브로치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다각형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오각형이면 오각형이 됐든 이런 다각형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가공을 브로치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브로칭 머신 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전단 가공의 종류로 볼 수 있다. 소송 가공의 전단 가공의 종류로 볼 수 있다. 브로칭 머신이라고 하는 건. 7번째 보면 이제 노칭 가공. 노칭 가공. 노칭은 노치 모양으로 가공하는 작업. 노치 모양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철. 이렇게
튕겨나가 있는, 바깥으로 튕겨나가 있는 이런 요철이나, 안으로,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음각이나 양각의 요철을 갖는 이런 이제 그 가공을 놓친 가공. 그다음 파팅, 분단 가공이죠. 부분 절단 작업. 부분 절단 작업을 파팅이라고 표현해서 일반적인 전단 가공의 종류에는 이와 같이 8가지 블랭킹, 펀칭, 쉐어링, 트리밍, 쉐이빙, 브로칭, 노칭, 파팅 종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해서 보자면 성공 작업 중에 하나인 피어싱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어싱 작업. 피어싱 작업. 구멍 뚫기 천공 작업입니다. 천공. 피어싱 작업. 구멍이 없는 재료에 펀치로 때려. 구멍을 뚫는 작업이죠. 피어싱 작업. 또는 소형 구멍에 펀치를 압입시켜서 구멍을 확대시키는 작업. 일종의 이제 보링 작업과 같은 작업을 또 피어싱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구멍에 펀치를 압입하여 구멍을 넓히는 작업. 작은 구멍에 펀치를 압입하여 구멍을 넓히는 작업. 이런 작업도 피어싱 작업. 구멍이 없는 재료에 펀치로 때려서 구멍을 뚫는 작업. 이런 작업도 피어싱 작업. 즉, 피어싱 작업이다 그러면 구멍 뚫기 작업. 구멍 뚫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단 가공의 종류로서, 소송 가공의 전단 가공의 종류로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시어각, 전단각이죠. 전단각.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단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가위 윗날 아랫날 사이에 각을 전단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단각이다. 다이에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누를 때 다이와 펀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 전단 각도, 그걸 이제 시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가공 시, 전단 가공 시 펀치와 다이 사이에 그 기울기는, 전단각은 약 4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4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한 이 전단각을 주는 이유는 전단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펀치와 다이 사이에 간격을 틈새, 즉 클리어런스라고 얘기하죠. 펀치와 다이 사이에 그 간격, 틈새를 클리어런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제품의 단면의 형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제품의 단면의 형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그게 이제 클리어런스, 틈새다 이거죠. 이렇게 제품의 전단된 형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펀치하고 다이 사이에 이 지금 블랭킹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펀치와 다이 사이에 충분히 펀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죠?
다이 사이로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틈새가 크면은 뭐 정교한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틈새가 제품의 그 소요 형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틈새가 중요하다 이거죠. 틈새가. 그리고 전단각은 왜 주느냐? 전단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적당한 다이와 펀치 사이에 적당한 기울기는 몇 도냐? 4도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한 번씩 또 출제가 됩니다. 가로 3번에 보면 전단 응력과 소요 동력해서 정리를 해놨죠. 전단 응력은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 펀치로 가하는 하중이 되겠죠. 전단력은 전단 응력에다 전단 면적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전단 응력에 전단 면적을 취해서 킬로그램 포스가 됐든 뉴턴이 됐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재료역학에서 다 정리를 했고, 일단 전단력을 이용한 소요 동력, 전단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동력이 얼마냐? 소요되는 동력을 L로 놓으면 L은 F 곱하기 V로 들어가죠. 전단력 곱하기 속도 V. 펀치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펀치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펀치의 평균 속도 V. F는 전단력 해서 만약에 효율이 주어지면 전단 효율이 주어지면 전단 효율로 나눠서 구하세요. 소요 동력을 크게. 이때 이거 효율은 마찰과 같은 그 저항에 의해서 실제 이론적으로 이 정도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 가공할 때는 이 힘 가지고는 실제 가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효율값이 되니까 동력을 계산할 때는 나눠서 크게 결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소요 동력 킬로와트나 마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면적은 전단 응력이 주어져요. 소요 동력을 구하라고 할 때도 효율이 주어지면 나누고 효율이 안 주어지면 무시하면 됩니다. 전단 응력에다 전단 면적 곱하는 거니까 이때 제품이 이런 원형편이다 그러면 지름 D가 주어질 거고 두께 T가 주어지겠죠. 그럼 이때 면적은 얼마야? 면적은 파이 DT로 들어가면 되죠. 파이 DT로 들어가면 돼. 이 둘레 길이에다 원주 길이에다가 두께를 곱해서 이 부분의 면적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야. 이런 경우에 두께는 T고 그럼 이런 경우에 면적은 얼마야? A 곱하기 T. 그죠? A 곱하기 T 면적이 4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배의 A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면적은 4배 AT로 이때는 계산해주면 되고 이때는 파이 DT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시험에 계산형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전단 응력을 구하라고 하든 전단력을 구하라고 하든 소요 동력을 구하라고 하든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재료역학에서 다 정리를 하고 넘어왔을 겁니다. 지금 기계제작법 공부할 때는 이미 역학은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다 재료역학에서 다 정리가 되어지는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3-11 같은 경우에서 나누기 75 해준 이유는 뭐야? HP는 마력이죠, 그죠? HP로 표현해 놓은 건 마력입니다, 그죠? 마력을 표현하고자 한 거야. HP는 마력을 표현하고자 한 거니까 동력을 계산해서 나누기 75 해서 이제 마력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거죠. 이거는 단위 때문에 그렇죠. 단위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킬로그램 포스면 소요 동력을 구할 때 이 전단력이 킬로그램 포스면 그냥 나누기 75만 바로
해주면 돼요. 그죠? 나누기 75만 바로 해주면 마력으로 표현이 되고 75 대신에 102로 나누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kW는 102kg 포수 메타퍼세크고 1마력은 75kg 포수 메타퍼세크고 그래서 역학,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 뭐 동력학 정리를 해갈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재료역학은 다 공부를 하니까 기계 제작법을 공부하는 뭐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건설기 설비 산업기사, 기계 설계 기사 다 재료역학 공부하죠. 재료역학 공부하고 나서 이 기계 제작법 공부들을 할 거니까 단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환산이 가능할 거다. 이미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다 해드렸다 이거죠.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소송 가공의 전단 가공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형 가공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